구독, 좋아요. 네, 반갑습니다. 펜앤마이크 경남지사의 박명훈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이제 부산시의회 비례대표이자 기획재경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신 반선호 의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간략하게 최근 근황이 궁금합니다. 저 이제 임기 말이고요. 네. 저 이제 예결위에 마지막 들어갔어요. 이게 음. 어제도 네,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네. 12시가 넘어서 새벽 6시까지 끝이 난 이제 예결위 활동을 어제 마무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까지. 그렇죠. 아이고, 네. 예. 그래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그간에는 그 예결위 활동을 집중적으로 좀 했던 시기. 의회가 제일 예산 편성에 바쁜 시기라 가지고 네. 그렇게 좀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부산시의회 의원님들 중에 이제 민주당 소속 의원님 딱 단 두 분 계시지 않습니까? 소수 정당이 이제 약간 야당으로 보여지는데 혹시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어려운 점이나 좀 힘든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어요. 과연 이 난관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냐. 왜냐하면 그 8대 의원님들은 또 한 40분이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그랬었죠. 있었고, 네. 저는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부산의 지형이 좀 바뀌었다고 판단을 하고, 네. 그래도 한 3분의 1, 반 정도는 8대 의원님들하고 같이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이제 네. 대표가 됐는데, 예. 덜렁 2명밖에 안 되니까, 사실 같이 9대 의원님들은 거의 일면식이 없는 분들이 그쵸.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사실은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업무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조율이 가능할 때가 많고 네. 다만 이 정치적인 가치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딪힐 때는 네. 집단 지성들이 좀 발휘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예. 좀 외롭게 좀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순응하면서 네. 잘 임기를 보내고 있다 그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부산시의 어떤 행정에 대해서 좀 제대로 강력하게 겨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2030 부산 엑스포에 대한 분석을 기록한 엑스포 백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력한 목소리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떤 내용이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시민들이 아마 그 119대 29라는 결과를 받고 나서는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만큼 또 열망이 있었으니까.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받아들여야죠. 그쵸.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그 119대 29 2030 엑스포를 준비하면서 어떤 것들을 배우고 네.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성장을 했는가에 네. 대한 부분들이 저는 백서에 담겨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 예. 부분들이 다음번 도전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라고 저는 이제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그 안에는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또 우리가 119대 29라는 결과를 받기 전에 네. 그 예측했던 결과들이 있어요. 그쵸. 아마 결선에 가서 이제 다시 또 투표를 하면 할 수 있다면 그럼 그런 결과들의 오판을 하는 기준들도 있을 거고 네. 외교적으로 우리가 사우디보다 못했던 그런 과정들이 있을 텐데 그런 과정들이 저는 이 백서에 담겨야 네. 사실은 그 다음을 위해서 이 백서가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사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아, 2014년 12월에 마무리가 되기로 했었는데 네. 사실은 지금 25년 11월 27일 쯤 네. 그때쯤 이제 엑스포가 나온 것 같아요. 3분의 1페이지에 달하는 보도자료하고 사진들 이런 것들이 있고 특히나 예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신중히 다뤄줬어야 되는데 두 네. 페이지밖에 없었다. 그러면 사실 이 백서가 다음번을 위한 것보다 일기 형식으로 과정을 나열한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왜 우리는 뭘 위해서 이때까지 이렇게 기다렸던 것인가. 그리고 이 백서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 좀 지점이어서 네. 백스포가 끝이 나고 계속 백서에 대한 주장을 하고 5분 발언도 하고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네. 그 과정 중에는 사실은 결과물은 좀 아쉽다. 이런 부분들이 뭐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만 네. 다음번 10대 11대 의회가 좀 오면서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해야 되는 시정 행정의 감시 역할들을 좀 충실히 하면 이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앞서 제가 뭐 말씀도 하셨지만 뭐 오늘 새벽까지 예산 관련해 가지고 또 이렇게 업무를 보셨다고 하셨는데 부산시가 올해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을 하면서 이제 법이 정한 사전 절차를 사실상 건너뛴 채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뭐 이런 지적을 또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이라는 건 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시민들의 재산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네. 매각을 할 거냐, 예. 아니면 거기다 어떤 건물을 지을 거냐, 막 이런 과정들을 기재위에서 일단 먼저 심사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 과정 중에는 그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 이
거를 사용하겠다는 절차들이 다 완료가 돼서 네. 그 기재위에서의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가 되면,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기준이 사실 기본적인 절차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내려오는 시기, 뭐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제반 문제들 때문에 그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는 사실 그런 부분들을 보고 정책의 시급성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판단해서 다소 절차가 미흡하더라도 이 네. 절차들을 보완해가면서 하라는 그런 부대 의견이나 네. 그런 조건들을 달아서 통과를 시켜주는 경우도 있는데 네. 저희가 주구장창 첫 번째 의회부터 이런 절차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마치 이게 올라오게 되면 무조건 통과되는 듯한 그런 절차들이 너무 과정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사실 시의회가 적당한 견제와 균형 속에서 시의회가 행정을 좀 견제하는 이런 역할들을 했으면 빈도수가 좀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현재는 부산시 의회 구조는 행정부와 시의회가 사실은 한 방향으로 보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오히려 행정이 좀 악용하고 있지 않나 이런 판단들도 해보긴 합니다만 네. 그런 과정들을 좀 빈도수를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이제 다만 이제 같은 정당이라서 뭐 그런 건지 그 행정의 집중도 그다음에 속도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네. 조금 더 여유 있게 판단을 하겠죠. 사실은 같은 그렇죠. 방향이면.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 중에 충분히 문제도 제기를 하게 됩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 여유가 넓어지는 뭐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다. 네. 보여집니다. 절차를 조금 더 준수를 하면서 지켜지는 그런 방향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산결산위원뿐만 아니라 기재위 위원으로서도 활동을 또 이제 활약하고 계신 걸로도 지금 보여지거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결과 이제 부산시 공공기관의 노사협의회는 존재를 하지만 실질적인 협의 기능은 좀 형식적인 절차 수준에 머물렀다라고도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정해놓은 법률 안에는 노사협의회를 분기마다 한 번씩 하여야 한다. 네. 강제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 사실 그 노사협의라는 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공공기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공기관의 장들이 노사협의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과정 중에 저희가 질의를 했을 때 왜 하지 않았냐라고 하니 평소에 우리 노조랑 이야기를 많이 한다. 뭐 이런 답변을 하신 분도 계셨는데요. 그쵸. 그래서 지적을 했던 거는 법률에서 규정했던 거에 대해서 충실하게 이행을 해라. 그리고 그 내용 안에는 회의록도 담겨지고 할 텐데 그 내용 안에는 충실하게 노조와 사측 간의 내용들이 충실하게 좀 담겨야 된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마 지적을 했으니 노사협의회가 분기별로 제대로 그 이행되는 이런 과정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또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공기관의 장들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뭐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이니만큼 앞으로 다른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이제 부산시 내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법적인 절차들은 준수를 하면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부산시 차원에서도 조금 예민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질타와 지적을 강하게 해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는 이제 박형준 시장의 부산시장이 어째 보면 공약 중에 하나인 이기대 예술공원을 두고 시는 그 사업 규모가 많이 변경이 됐지만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뭐 등등 뭐 이기대 퐁피두 관련해서 강력한 질타를 많이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대 예술공원의 문제점이나 아니면 또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의견들이 많이 좀 갈려 있어서 이게 어떤 입장이라고 하기보다는 네. 의회 관점에서 과연 이것들이 절차적으로 잘 지키고 있나를 좀 쳐다보게 됐던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처음 시작은 과연 부산시가 이대 공원을 사들이면서 네. 이 공원을 존치를 하고 이 공원에 많은 시민들이 올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던 본래의 목적이 흐트러지지 않았냐에서 좀 시작을 했고요. 네. 그 과정 중에 이제 퐁피두라는 미술관이 이제 나타나게 됐습니다. 네. 근데 그 과정에는 시민들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MOU가 비공개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여러 가지 사유로 공개가 되면서 세상 밖으로 좀 나오게 됐는데 네. 그러면 이게 좀 불리한 계약이 아니냐. 네. 부산시가 진짜 도움이 되는 계약이냐. 왜냐하면 로열티나 이런 것들을 지불을 해야 되는 과정들이 그렇죠. 있는 거고 네. 미술에 대한 부분들, 예술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 시기에
그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 음. 그 미술이나 예술들을 향유할 수 있는 시민들의 삶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좀 채워지면 좋겠다는 방향을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고요. 네. 앞으로 이 퐁피두 예술공원, 그러니까 이기대 예술공원 안에 지어질 세계적 미술관부터 시작해서 네. 실제적으로 계약을 하는 MOA 단계가 내년이면 이제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들, 그다음에 그런 지금 시가 가지고 있는 큰 그림, 네. 긍정적인 큰 그림들이 과연 실제로 될 것인가? 아니면 또 미래를 장담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런 것들이 흉물로 남을 수도 있는 뭐 이런 것들도 그렇죠. 배제는 할 수가 없으니 그렇죠. 예. 저는 이 사업들 좀 충분히 심도하고 심도 있게 시민들과 논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입장을 좀 들고 있고요. 네. 지금까지는 너무 좀 일방적으로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시민들이 볼 수 없는 구조 안에서 퐁피두와 계약을 맺는 이런 과정들이 좀 있어서 이런 네. 것들도 가능하면 시민들이 좀 오픈돼서 좀 공개적으로 네. 했으면 좋겠는데 계약 관계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네. 그런 과정들을 또 의회에서 조금 받아들이는 그 동의하는 과정들이 있으니 네. 근데 충분히 좀 검토를 해야 되는 과정이 좀 남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뭔가 조금 더 결실을 제대로 맺고 진행이 됐으면 하는 네,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가 아무래도 다가오고 있는 만큼 준비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또는 뭐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좀 그리고 있는 뭐 청사진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늘 시민들께 판단을 받는 입장이라서요. 네. 이게 뭐 저희가 스스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된다는 보장이 있는 직업들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면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부터 이쪽 분야 일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네.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예. 그게 어느 단위의 선거에 나가냐, 뭐를 할 거냐, 어디 나갈 거냐 이거는 사실은 뭐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니까 네. 충분히 관계자들, 그러니까 당의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의 분들일 수도 있고, 네. 여러 단위로 고민하고 논의해서 제가 필요한 일을 좀 찾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채워가면서 남은 6개월 안에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다들 노력하는 것처럼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이제 주민들 특히 나아가서 뭐 부산 시민들에게 그런 노력의 목소리나 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전해지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운데 카메라 한번 보시고 이제 부산 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한마디 영상 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시민들도 그렇고 국민들께서도 사실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도는 많이 낮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제가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조금 해보면 사실 그들도 그들의 역할들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다만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그런 행정의 서비스나 지방의회 서비스를 하고 있는가는 스스로 좀 반성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회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그 행정에 대한 견제들이 행정이 마음대로 뭔가를 못하게 막는 그런 과정 속에서 좀 더 한 단계 부산시가 발전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요. 부산 시민들께서 저희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을 선택을 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견제와 균형 속에서 각자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이번 지방선거에 해주셨으면 좋겠고 언제든 질책하시면 다르게 받겠고 제가 속해 있는 정당이 100점짜리는 아니니 그런 부분들을 좀 채울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질타도 해주시지만 애정도 많이 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풀철주야 이렇게 또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강력한 질타부터 이렇게 모든 전반적인 분야까지 신경 써주신 우리 반선우 의원님께서 오늘 나와주셨고요. 네, 저희 펜앤마이크 영남지사는 더욱더 유익하고 재밌는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